안녕하세요. 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배, 이 미켈란젤로의 돈도도니까지 같이 소개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나 많아갖고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한 편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아주 너무나 많았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많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481년도에 그리기 시작했던 이 작품 동방박사의 경배는 결국 1482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로 떠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남게 되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배는 워낙 큰 작품이다 보니까 10장의 나무 펜넬로 이루어진 대작으로 이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밀라노로 가면서 결국 이 작품을 주문했던 아고스티노 수사들은 결국은 필리포 립비의 아들 필리피노 립비에게 다시 주문을 해서 1496년도에 완성된 필리피노의 그림을 다행히 우피치 미술관에 있어서 이 관람자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보면은 참 더 좋습니다. 이탈리아의 예술품 복원 전문 기관에서 참여해서 5년 5개월 만에 아주 선명한 모습으로 다시 복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성모와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2차적인 표현, 뭐랄까 이 배경에 충실한 인물들의 색감과 그 행동이 뛰어나게 사실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스케치를 보니까 만약 이 작품이 정말로 완성됐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꽤나 많은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들이 참 그림 안에 미스테리들이 참 많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린 후에 한 50년쯤 뒤에 누군가에 의해서 갈색과 주황색으로 덧칠해진 것이 밝혀졌는데요. 미술품 감정가 마우리쪼 세라치니에 따르면 오른쪽 상단 뒤 귀퉁이에 경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탄 2명의 기사가 가려져 있고 폐허 속의 건물 부분에 큰 나무들 그림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청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화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암시하는 성전 앞에 싸우는 말들이 아주 대조적인 풍경인데요. 이 작품 뒤에 누군가 1634년도의 작품이라는 연도를 새겨 넣었다고 하는데요. 작품 뒷면의 나무판에는 엉뚱한 작가의 프로필까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작이라고 하기에는 알 수 없는 조잡한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성모님의 발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절대 저렇게 조잡하게 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 작품이 누군가의 손을 댔다라는 큰 증거라고 합니다. 복원 작업 중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것을 보면 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죠. 2003년도에 출간했던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이 책을 저도 아주 재밌게 여러 번 읽게 되었는데요. 댄 브라운의 이 내용을 다루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은폐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고 하는데요. 2002년 4월에 쓴 실제 기사입니다. 이 기사 덕분에 진단가인 마우리쪼 세라치니 업적이 엄청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세라치니는 의학, 기술 등의 방법으로 과거의 거장들의 작품들을 진인 비밀을 밝혀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 작품으로 보티첼리, 까라바쪼,
라파엘 그림과 여러 대가들이 그림들을 진단하고 또 해석하고 복원하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소장하고 있던 우피치 박물관은 세라치니에게 이 그림을 살펴보게 했고요. 예술계에서 한창 일고 있는 논쟁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명한 작품답게 많은 미술학자들은 논쟁을 아직까지도 또 앞으로도 벌일 건데요. 세라치니는 이 그림에 대해 조금 놀라우면서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가 내린 결론은 세라치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보이는 채색 중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만이 누가 했는지 알겠죠.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것은 아닙니다. 세라치니는 훨씬 후대의 누군가가 갈색과 주황색으로 여러 겹 서툴게 채색하여 그림을 꾸며놓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채색 때문에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정교하고 특징적인 솜씨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인체 부분의 묘사 방식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라치니는 바로 여러 겹의 채색과 먼지로 뒤덮인 그림 속에는 완전히 다른 원래의 그림이 있다라고, 이 그림 안에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오리지널 스케치가 나왔다는 거죠. 르네상스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방박사의 경배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배경에는 베들레헴 마국간 대신에 폐허가 된 석조 건물들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화가들이 그려왔던 동방박사의 경배와는 달리 많은 인물들을 그려넣었죠. 유명한 그림답게 학자들은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뒷배경, 전체적인 배경이 메디치가의 별장 중에 카이아노 지역의 빌라 메디치아 리포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두 개의 계단을 통해 들어가는 중세시대의 성당과 같은 건축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미켈란젤로 언덕에 가까운 곳에 있네요. 산 미니아토 알몬테, 미니아토, 성당 내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산 미니아토 성당 내부인 것 같습니다. 이 산 미니아토 성당은 친절하게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성당 내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아주 가까운, 전망 아주 좋은 피렌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성당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산 미니아토 성당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주문을 했던 산 도나토 성당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양쪽으로 저 계단이 있어서 제대적으로 갈 수 있고요. 내부를 뒷배경으로 스케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우피치 미술관의 이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주제의 작품을 남겼는데요.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이 박물관에 이 관람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정리정돈된 이 작품들을 볼 수 있지만 각 그림들이 다 자기 위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화가들이 그려왔던 동방박사들의 경배와는 많이 다른 인물들을 그려넣었습니다. 승리와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보이고요. 동방박사들로 보이는 이들이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중요한 주길이 1월 6일 주현절이죠. 에피파니아라고 하는데요. 사실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주제는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즐겨 다루던 인기 주제였죠.
두 번째 우피치 미술관의 영상을 우리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통해서, 또 메디치가의 행렬이라고 하는 이 피렌체의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15세기 이탈리아인들이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세속적인 분위기가 더 강했다면은, 겉으로는 이전의 동방박사의 경배를 그린 다른 그림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그림 속에는 좀 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아기 예수가 축성하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그의 신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가 구세주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주현절의 의미는 나타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에 반해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이 다른 화가들의 작품과 이 다른 점은 아기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는 이런 행동의 반응으로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게 이 놀람과 흥분을 나타내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피렌체에서는 해마다 동방박사의 경배를 재현하는 그 주연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술에서도 동방박사의 경배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 테마였던 것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인용해서 의뢰자의 그의 가족들을 등장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를 과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요. 당시에 피렌체 정권을 잡고 있었던 메디치 가문의 로렌조는 왜 다른 예술가들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후원을 하지 않았을까? 밀라노로 떠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왜 잡지 않았을까? 오히려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쫓아냈을까? 영상을 준비하는 내내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명쾌한 답은 얻어낼 수 없었는데요. 로렌초가 다른 예술가들의 그 후원에 반만 해주었더라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줬더라도 더 좋은 작품을 얻어낼 수 있었을 거고, 이 작품도 완성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레고리 천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내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